안녕하세요. 빅나무 튜브의 빅나무입니다. 오늘은 빅나무 시니어 교실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전부 메디케어 카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의 시니어들 생각에 메디케어 카드를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커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메디케어 그 베네핏을 줄 때 어떤 사람들은 뭐 100% 커버라고 하는 말을 이제들 많이 쓰는데 저는 뭐 메디케어 카드를 갖고 있고 또 메디갭이라든가 서플리멘 그 카드 또는 뭐 어드밴티지 그 카드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은 뭐냐면 100%는 없습니다. 99%라고 저는 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오늘 그 항상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했지만 요새 좀 제가 그 빅나무 튜브 그 유튜브 때문에 제가 좀 바빴습니다. 구독자를 좀 채우느라고 좀 바쁘게 뛰어서 이제는 미니멈 유튜브 회사에서 요구하는 미니멈 리퀘어먼트 구독자 수를 간신히 채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그 메디케어 본부에서 그러니까 메디케어 그러니까 우리 페더럴 가버먼이라고 해야 되겠죠. 메디케어는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그 메디케어 베네핏의 10가지 정도가 안 됩니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오늘 제가 그 10가지 리스트 그 10가지 커버가 안 되는 리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커버가 안 되는 거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제일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것이 뭐냐면은 안경이다. 안경점에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안경이 필요해서 우리가 안경점에 가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저 안경 주십시오 해서 안경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그 본인의 눈에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은 눈의 도수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눈 검사를 해야 되겠죠. 눈 시력 검사. 눈 검사가 아니라 눈 시력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력 검사에 의해서 나타난 그 수치에 의해서 이제 안경이 맞춰지는데 그 눈 시력 검사하는 비용을 커버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안경값도 커버가 안 되지만 안경은 뭐 우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면은 안 된다는 거 대부분들 알고 계시는데 시력 검사하는 비용까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미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경점이라든가 또 뭐 안과에 가서 안과에서도 안경을 맞춰 주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안과 그 아마 담당 그 하는 이제 직원이 그럴 거예요. 아 이거는 커버 그 메디케어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데 그러니까 즉 커버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눈 시력 검사와 상관없는 그 안과 질환 뭐 백내장이라든가 녹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의학적인 질환 그거는 뭐 무조건 그거는 커버가 됩니다. 그거는 의학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눈 그리고 이제 눈 검사에 대해서는 눈이 나쁘면 또 그것도 의학적으로 치료가 되죠. 이렇게 그 어떤 그 시력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눈이 이상해서 뭐 어디가 아프다거나 뭐 어쨌든 내가 어떤 고통을 느낀다면은 뭐 그거는 의학적인 그런 그 카테고리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커버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눈 시력 검사 안경을 맞추기 위한 그 눈 시력 검사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지불하셔야 됩니다 하고 또 그 아마 담당 직원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그 이제 우리 시니어들이 그거 커버가 안 되나요? 하고 10중 8구는 이제 문의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메디케어 규칙상 그건 커버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비용은 얼마 안 돼요. 몇십 불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안경점에 가셔서 시력 검사하는 거는 커버가 안 된다는 것. 그런데 그거는 메디케어 본부에서 커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는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브랜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어드밴티지는 메디케어 본부하고 다른 그 외에 가외의 어떤 혜택을 그 메디케어를 어드밴티지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그거는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메디케어의 커버가 아니라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커버하는 그 회사에서 시니어들에게 주는 하나의 베네핏입니다. 옵션 베네핏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가입하실 때는 이러한 커버가 되는지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0가지 종류의 이 모든 이 리스트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여기서는 메디케어에서는 안 되는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회사에서는 커버가 됩니까?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래 여기 10가지가 다 메디케어 본부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커버가 안 된다는 것이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는 회사별로 커버가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드밴티지에 가입하실 때는 꼭 담당 에이전트들이나 담당 그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시고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보청기, 히어링 애드라고 하죠. 히어링 애드 이 보청기, 이 보청기는 또 원칙적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보청기를 내가 하더라도 그 저 뭐 이비인후과 닥터라든가 하여튼 귀 담당 닥터의 그런 어떤 그 프레스크립션이 있어야 이제 보청기를 이제 살 수가 있고 팔 수가 있었는데 그게 2017년도 의회에서 그런 프리스크립션 없이도 판매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이제 그 의회에서 법이 통과됐다니까 막 보청기를 구입하시는 데는 뭐 별 그 큰 이제 그 불편이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커버가 안 되니까 이제 그거는 어차피 본인들이 out of pocket 본인의 포켓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또 이걸 제공해주는 그 곳에서 말하기는 또 이 보청기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뭐 할인 그 뭐 디스카운트 플랜이라든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찾아보셔서 뭐 그걸 찾아보시려면 간단해요. 뭐 본인은 당장 모르시겠죠. 그러나 제가 그 전에 알려드렸듯이 search, 구글 search 여러분 다 여기 모바일 폰, 셀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모바일 폰이나 셀폰에 거기에 보청기 디스카운트 플랜 하고 한번 서치를 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모든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구글 서치도 그렇게 사용하셔서 몸에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거는 그냥 구글 서치에 들어가서 내가 알아보지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과 작업입니다. 덴탈. 덴탈웍인데 덴탈은 지금 그 어린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커버가 됩니다. 이 오바마 플랜에서 그 18살 미만들. 그러니까 어린 그 자녀들은 그 오바마 케어 플랜을 만약에 가입하고 계시다면은 어린아이들의 그 기본적인 덴탈 그 치료는 거기서 커버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성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성인들은 별개로 이제 그 지금 오바마 케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인은 또 별개로 또 이 치과 보험을 이제 구입하셔야 돼요. 근데 시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니어도 메디케어에서는 덴탈이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지금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치과 보험들이 많이 포함됐다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치과 보험은 그래요. 단독적으로 그 구입하시는 치과 보험이라든가 어드밴티지에 속해 있는 그 치과 보험의 베네핏은 아마 조금 다를지 모릅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근데 저는 어드밴티지의 치과 보험을 저는 그 취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뭐 그건 제 경험상 이제 제가 뭐 대충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인 무슨 어떤 그
그 클리닝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어떤 정기적인 그 체크업 같은 것은 아마 기존에 따로 가입하시는 그 치과보험과 별다를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좀 다른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치료비가 높은 것들 또 비용이 높은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경치료라든가 또는 이게 뭐야 브릿지 임플란트 임플란트라든가 그 덴처 그 틀니 같은 거 할 때는 아마 그 혜택이 조금 제한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어드밴티지를 가입하셔서 만약에 어떤 치과 보험이 덴탈 보험이 커버된다면은 그 커버 범위를 그 리미트를 한번 꼭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세 번째 어쨌든 메디케어 본부에서 커버되지 않는 세 번째 리스트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리스트는 뭐냐면 해외 치료입니다. 해외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에 나가서 뭐 또 우리 한국 시니어들 같으면 이제 한국에 갔을 때 그러면은 그 해외 치료는 원칙적으로 메디케어 본부에서 커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커버받는 거는 모르겠어요. 어드밴티지에서 이런 어떤 오버시 그 어떤 큐어맨 그 오버시 치료 해외 치료해주는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그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그 메디갭 즉 서플리멘트나 메디갭에서는 해외 치료가 많이 커버가 됩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여기서 내가 해외에 나가서 장기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외국 여행이나 어쨌든 여행 중에 또는 방문 중에 어떤 급작스러운 이제 뭐 발병이 됐다든가 비상 어떤 멀진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당시에 뭐 멀진시 발생했으면 당장 그 주위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멀진시일 경우에 또 벼랑간 아플 경우에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비상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로 좀 미국에 살고 계시다면은 미국에 돌아오셔서 치료를 이제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해외에서 어떤 비상이 됐든 발병이 됐든 아파서 병원에 내가 방문한 방문국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그러고 나서 다시 내가 거주하는 나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는 그 기간 동안의 모든 치료는 그거는 그 메디갭이나 서플리멘트는 커버를 해 줍니다. 근데 물론 그 서플리멘이나 메디갭에도 플랜에 따라서 안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어떤 그 메디갭의 플랜 G에 가입하시면은 대부분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그 리스트로 해외 진료는 메디케어에서 원칙적으로 커버를 안 해준다는 것, 그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발병학이라고 이렇게 뭐 한글 해석으로 하면은 이제 그 발병학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뭐 핏닥터라고 그러죠. 그 발 치료하는 그래서 그 발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에 무슨 어떤 뭐 그 뭐라 그러나요? 그렇게 막 뭐 이렇게 인이백인 거 뭐 파낸다든가 어떤 그 발에 그 어떤 병이 아니고 어떤 부상이 아니라 어떠한 그런 그 성형적 글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 발닥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이제 모르겠는데 아마 발을 어떤 무슨 뭐 메디컬상 여기 이제 대부분 건강보험은 이게 메디컬리 네세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학적인 용어 보험 용어가 뭐냐면 메디컬리 네세서리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 하고 인정이 될 때 이제 그런 어떤 커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그래서 아마 이 발닥터도 그 발 치료하러 가서 메디컬리 네세서리가 있고 메디컬리 네세서리 아닌데 본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뭘 요구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거는 커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성형외과 뭐 그거는 뭐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성형이라는 거는 뭐냐면 성형과 정형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성형은 뭐 내가 뭐 코 높이고 뭐고 어쨌든 어떤 나의 미를 위해서 나의 어떤 미를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 이제 그 어떤 시술하는 걸 성형이라고 하는 것이고 정형은 대부분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뼈가 부러졌다거나 우리 골절이 됐다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우리가 가는 거는 정형외과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형과 성형은 꼭 그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형은 되죠. 다쳐서 가는 거든가 뭐 어떤 그런 어떤 사고 위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 성형외과, 설주리, 이렇게 우리 코스메틱 코스메틱 그 이제 코스메틱 기호맨이라고 하죠. 이렇게 어쨌든 그 성형 치료 그러니까 성형 수술하는 거 이거는 이제 커버가 안 된다는 것 그 기억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게 여섯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카이오프랙터. 카이오프랙터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우리 한국인들 카이오프랙터가 많이 있는데 그 카이오프랙터는 원칙적으로 카이오프랙터는 그 메디케에서 커버는 안 됩니다. 예, 커버는 안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뭐 요통, 그러니까 요통이 이게 허리가 아픈 거겠죠? 허리가 아픈 게 뭐 12주 이상 계속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하는데 생활하는데 커다란 어떤 그 불편을 겪는다면은 또 그거 역시 글쎄 카이오프랙터의 어떤 그런 뭐 진단서와 또 메디컬리 네세서리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어떤 닥터, 메디컬 닥터 또 내 뭐 그 뭐 주치의라든가 내가 자주 가는 어떤 그 고정된 의사의 그 어떤 진단, medically necessary라고 하는 그러한 만약에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은 허리가 아픈 게 12주 이상 지속되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모든 것이 medically 이게 필요하다, 치료가 필요하고 침을 맞아야 된다, 침을 맞아야 된다 해서 본인이 침을 맞기는 원한다면은 그것이 어떤 medically 그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20회까지 20회 침 맞는 그 횟수 20회까지는 메디케어 본부에서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그 20회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어떤 조건이 충족됐다고 생각하면 메디케어 본부에서도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카이오 프로텍터에게 이것이 꼭 메디케어 본부에서 그 지불하는데 그 조건이 됐냐 꼭 맞는 것이냐 확인하시라고 예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그 어드바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십시오. 그 들어가기 전에 그 확인도 안 하고 뭐 그냥 말만 남의 말만 듣고 귀동냥으로 듣고 했다가 뭐 20회 지난 다음에 비리 탁 날라오면 해서 또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 하지 마시고 그냥 뭐든지 하시기 전에 꼭 그 담당 의사와 카이오프로텍터뿐만 아니라 뭔가 조금 이것을 글쎄 이게 커버가 되나 안 되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드신다고 하면은 모두 담당 의사한테 확인하고 모든 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여덟 번째로 마사지 요법. 마사지 또 어떤 거는 또 마사지가 필요한 그런 어떤 질병이라든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사지도 근본적으로 메디케어에서 커버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의사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medically necessary.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진단이 되면은 그래서 물리치료라든가 어떤 작업치료가 전문적인 작업 카이오프로텍터에서 이게 어떤 이 마사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면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 뭐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내가 그런 물리치료라든가 어떤 작업치료를 들어가기 전에는 그 해당 카이오프랙터에게 이것이 메디케어 본부의 그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치료냐 하고 확인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홉 번째 요양원 간호 너싱 홈 케어라고 하죠. 예, 너싱 홈 케어. 요양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케어 받는 것. 근데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메디케이드 혜택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너싱 홈 케어는 이게 롱텀 케어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길게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메디케어 본부에서 커버가 안 됩니다. 단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거를 자기네들의 그 개인적인 부담을 하고 요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겠지만 그건 뭐냐면 메디케이드
요양원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널싱홈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문의를 하시고 그런 어떤 절차라든가 어떤 수속을 밟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널싱홈 케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 가지고 커버가 되는 줄 알고 또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다가 막상 본인들이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에 결국은 이건 널싱홈에서 메디케어 혜택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소식을 통보받았다든가 알고 나면은 아마 좀 실망하실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결국은 메디케이드에 널싱홈 케어하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그건 뭐 수속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어떤 그런 인컴이라든가 모든 걸 다 보기 때문에 그러나 경제적으로 그거를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가서 이거는 큰 그 헬스 데파트먼트 그 보건소라고 하죠. 주위에 있는 큰 보건소에 가셔서 물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컨시얼시라고 하는 이 케어인데 뭐 이거는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뭐 즉 말하자면 관리인 케어라고 해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관리인 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일부 의사라든가 그 어떤 그 진료가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내가 가지고 어떤 질병에 대한 어떤 그 정기적인 관리나 상담이나 이렇게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거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한 그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 의료 아마 단체나 아마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적인 의사나 어떤 그런 어떤 단체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 그 비용은 메디케어 본부에서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용이 들지만 또 내가 이러한 어떤 관리를 받아야 되겠다 한다면은 또 그 프로그램 어떤 그런 뭐 디스카운트라든가 어떤 베네핏을 주는 어떤 그러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구글 서치를 통해서 알아보셔서 신청하시고 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가지가 메디케어 본부에서 커버되지 않는 이러한 조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그 부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다 계획을 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 10가지 오늘 우리 시니어들에게 10가지 메디케어 본부에서 커버하지 않는 리스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종종 제가 이런 소셜 본부나 메디케어 본부라든가 어떤 그 헬스 디파트먼트 이런 오바마 케어에서 그 나오는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언제든지 그때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재밌게 보시고 꼭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제가 만든 많은 빅나무 추리에는 시니어를 위해서 만든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회화 공부도 있고 음식 만드는 공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빅나무에서는 앞으로 시니어들의 어떠한 좋은 모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고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나무 튜브 꼭 구독하시고 또 많은 시니어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subscribe 그리고 like 좋아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subscribe라고 하는 거는 유튜브를 보시면은 밑에 subscribe 하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한번 손으로 클릭을 딱 하세요. 그러면 그게 subscribe 끝에 D자로 바뀌고 색깔이 바뀝니다. 그 마크의 색깔이. 그러면 여러분이 구독하신 거니까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쭉 이 삑나무를 보고 계시는 한 그거는 그냥 한 번만 클릭하시면은 여러분의 임무는 끝이 납니다. 단 프로그램 보실 때마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거기 엄지손가락 이렇게 올라 있는 그림이 있죠. 그거는 그냥 매번 보실 적마다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딴 프로그램 한 번 어떤 프로그램을 보셨는데 클릭을 하셨다면 그것도 타치하시면 안 돼. 타치하시면 또 캔슬이 되니까. 그렇지나 구독 그거는 꼭
클릭하시고 또 한 번 하셨으면 끝이 난 겁니다. 그거는 다음에는 어떤 그 빙나무 튜브의 그 프로그램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손대지 마십시오. 한 번 하셨으면 됐습니다. 끝에 D자가 붙어 있으면 하신 거니까 끝난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10가지 메디케어 본부에서 커버하지 않는 리스트를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방송 계속 나옵니다. 바로 건너편씩 유튜브 한 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좀 해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구독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땡큐.